일단 오늘 얘기는 공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부를 왜 하나요? 굳이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쉬운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까지 잘 풀어내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를 높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최고로 어려운 문제까지 풀어낸 사람은 하다못해 수능 만점도 맞는 거예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주식 공부도 비슷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주식이 어떤 건지 궁금하니까 이런 식으로 굴러가는구나 라고 이해하려고 이것저것 공부합니다, 그냥. 근데 파고들고 우리가 뭘 공부하는 거냐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주식을 해나갈 것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자, 주식을 하다 보면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사도 수익이 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코로나 시절에 대세 상승기 때는 아무나 주식 사면 돈 벌었던 때죠. 그럴 때 돈 벌려고 주식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때는 무식하게 그냥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겁 없이 달려드는 사람이 돈을 벌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죠. 떨어지는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시장이 바닥을 치는 와중에도 내가 돈을 벌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가 궁금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란 거를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목적성에서 조금 벗어나는 선택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 하락장이 좀 계속 이어질 때, 어려운 때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내 공부의 목적성을 좀 잃어버려요. 공부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런 게 또 먹힐 것 같거든요. 좀 시장이 좋은 타이밍에 내가 돈 벌기 좋은 환경에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뭔가 좀 안 좋아지는 그런 시그널을 잘 포착을 해서 그 방법을 공부를 하면 나와야 될 때를 딱 맞춰서 발 맞춰서 쏙 빠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좀 원활하게 해가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의 목적성이 약간 시장 맞추기로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발전하면 주식 종목의 등락을 맞추는 걸로 가는 것도 있죠. 이거는 좀 방향성이 갈리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도 내가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겠어 이런 뜻으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만 빼먹겠어, 나쁜 건 피해가겠어 라는 그런 형태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비유해서 설명하면 그런 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느 타이밍에 시험 문제를 풀면 시험이 쉽게 나올까? 재수, 삼수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시험이 쉽게 나오는 때를 맞추는 법을 공부해서 그때 달려들 거야. 이상하죠? 자, 진짜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 뭐 수능이 좀 어렵게 나오든 아니든 그냥 내가 어려운 문제도 다 맞춰버리겠어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런 마음인데 이 주식이란 거는 어려운 문제는 풀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으로 달려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시장이 어렵고 계속 어려운 시장에서 깨지는 것 같고 내가 괜히 안 되는데 막 부딪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뭐 애널리스트니 분석가니 나는 투자에 성경지명이 있어 이러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맨날 하는 일이 시장을 예측하는 겁니다. 올해는 이런 상저하고의 시장이 이어질 겁니다. 올해는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그냥 그걸 예측해요. 그러면서 흐름이 좋아질지 나쁠지를 막 예측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 말 맞는 적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단지 그들이 말을 하는 그 논리가 궁금하니까 전문적인 용어나 그런 배경들이 막 얘기하는 중에 나오니까 들으면 도움은 돼요. 그런데 실제로 맞추는 거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쉬우면은 그렇게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돈 제일 많이 벌겠죠. 근데 왜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겠냐고요. 그게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주식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제1목적성이자 마지막 목적성까지 모두 다 결국은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살아남고 어려운 시장에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지, 어려운 시장은 피한다, 좋은 시장에서만 뛰어든다, 이런 목적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랑 주식 공부랑은 그냥 거의 똑같은 맥락의 상황입니다. 뭐 저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러냐면 단타를 열심히 공부해서 매일매일 단타 매매하고 그거를 가지고 훈련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 얘기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뭐냐, 국내 주식시장 지금 뭐 금투세니 뭐니 하면서 시장 분위기 안 좋고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죠. 우리나라만 소외되니 뭐니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단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돈 벌어요. 계속 법니다. 그냥 하락장에서 돈 오히려 더 많이 벌 때도 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큰 추세로 좋냐 나쁘냐 무관하게 약간 절대적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제가 지금 말한 공부의 목적성이 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단타 치시는 분들이 다른 유형의 주식 투자자들보다 공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시장에 많이 붙어 있죠. 어떤 분들은 화장실도 안 가고 시장 모니터 앞에 붙어서 계속 매매를 해요. 근데 그 모든 게 실전이자 공부이자 훈련이니까 그런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주식을 하는 거거든요. 학창시절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서울대 합격하고도 남겠죠. 그런 마인드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단타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나머지 주식하는 분들, 수익 매매라던가 적당하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뭐 어떤 유형의 다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좀 어색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좀 힘을 빼는 게 오히려 그냥 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고 있고 순간순간 HTS 화면을 보고 있으면 단타를 치고 싶은 유혹에 빠져드니까 아, 이거 안 되겠네,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관심을 꺼버리죠. 그러니까 공부랑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냥 책이나 봅니다. 책 보면서 마인드 컨트롤하고,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마음이나 좀 다잡아 볼까 하면서 이거 영상 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지금 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말은 단타 치세요 여러분, 이 얘기일까요? 저는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단타 치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초반부터 말했던 공부의 방향입니다. 자, 공부의 방향이 내가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공부를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젠 좀 해석을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타를 잘 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에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잘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수익 매매할 때는 좀 힘 뺀다, 장기 투자할 때는 뭐 주식 안 본다, 이런 거에서도 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형태적으로 스윙이나 장기 투자는 단타에 비해서 사고 파는 비율이 적으니까 그냥 겉으로 볼 때는 힘이 빠져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원리적으로는 똑같다. 단타나 스윙이나 장투나 원리적으로는 똑같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결국에는 사고 파는 행위고, 그렇게 사고 파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려면 그 안에서 잘 사고 잘 팔아서 수익을 거두는 방향으로 공부가 돼야 돼요.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내가 잘 대응하고, 잘 사고 잘 파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잘 대응해서 좋은 포지션을 만든다던가, 그 이후에 오는 반등에서 수익을 거두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맥락적으로는 다 동일해요. 이 동일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할게 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는 것도 깨달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맥락을 잘 파악하려면 단타뿐만이 아니라 스윙에서도 공부를 해야 되고 장투에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잘 대응할 수 있는 경험치와 능력치를 쌓겠어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그래야 폭넓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폭넓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고, 그 폭넓은 경험치가 내 전반적인 대응 능력을 올려줘서 그런 사람이 단타도 잘하고 스윙도 잘하고 장투도 잘하는 거예요. 물론 모두가 균일하게 잘할 수는 없겠죠. 어떤 분들은 좀 성향상 단타를 조금 더 잘하고, 어떤 분들은 성향상 장기 투자를 조금 더 잘하고, 이런 건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이 셋 중에 하나만 잘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타만 칩니다. 다른 건 할 줄 몰라요 라고 하는 분들의 말은 반만 믿습니다. 아마도 다른 거를 해도 잘할 분이겠죠, 그분은. 그런데 그냥 본인이 단타가 좋아서 하는 거겠죠. 그렇거나 아니면 주식을 못하는 사람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식을 잘하려면, 다시 말하지만 어떤 특정 한 분야만 파고들어서 주식을 전반적으로 잘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경험의 폭이 좁으니까. 편식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주식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 방향성이 잘못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다. 첫 번째로 짚어본 겁니다. 어떻게 잘못 맞춰져 있냐? 잘 맞추려고, 시험 문제 쉽게 출제되는데 잘 맞추려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는, 그거는 백날 해봤자 헛송세월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투세가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잘하려고 하는 거. 뭐 그런 거예요. 금융위기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이런 거에 가까운 거죠.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두루두루 잘할 생각을 해야 돼요. 두루두루. 어떤 상황에서든 잘 대응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애초에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상황을 한정시키고 달려듭니다. 나는 단타 아니면 안 해. 나는 장투 아니면 안 해. 저 단타 치는 애들 다 사기꾼들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들이 팽배해요. 그러면서 막 서로 진영 싸움을 합니다. 뭐 정치도 아니고.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편가르고 나눠봤자 남는 건 없어요. 주식을 잘하는 사람으로 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게 좀 저는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공부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공부라는 말로 했지만 사실 주식은 공부보다는 제가 볼 땐 훈련이라는 말이 더 적합합니다.
예전에 바다 수영을 연습하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험 공부하듯이 그런 것보다는 운동 종목 같은 거랑 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1등 하겠어 라는 생각에 지금도 올림픽 꿈나무들이 열심히 훈련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나한테 1등 줄 사람 찾아다니면서 훈련해야지 이런 사람이 어떻겠냐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잘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 낼 거야 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거는 온갖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 온갖 안 좋은 상황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잘 해 나갈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하면 뭘 공부해야 되는지 조금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도 보일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조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